그 사람 아직도 바쁘대? 아무리 바빠도 연락 한번 못할까? 나 혼자만 애쓰는 건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 예전엔 안 그랬잖아. 뭐가 달라진 걸까? 괜히 먼저 연락했다가 상처만 받았어. 한때는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던 사이였고 아무 이유 없이도 연락하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상대는 늘 바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처음엔 정말 바쁜가 보다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 뒤에 감춰진 의미가 느껴지기 시작하죠. 연락은 항상 내가 먼저, 약속도 내가 먼저 제안하고 상대는 항상 다음에 보자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끝내 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다툼도 없이 특별한 이유도 설명 없이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멀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채널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조용히 쌓여있는 질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서로 멀어진 걸까요? 왜 우리는 어떤 관계에서는 끝이라는 말조차 없이 조용히 사라지는 걸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그냥 예의 바르게 말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또 다른 누군가는 말하죠. 그렇게까지 말해야 알아들어요? 서로 다른 해석 속에서 말은 점점 모호해지고 관계는 점점 엷어져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끝날 때를 싸움이나 갈등으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충돌 없이 상처 주지 않기 위한 말들 속에 담겨진 차가운 거리감이 관계를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분명 다정하고 예의 바르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더 외롭고 허전해지는 그 순간들. 우리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그 감정들 말입니다. 이런 말들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요. 그건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 아닐까? 이해는 해요. 그런데 다음에 꼭 연락드릴게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해요. 이 말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마음 한켠은 묘하게 아픕니다. 이건 나만의 감정일까?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걸까? 오히려 내가 민폐가 된 건 아닐까? 그렇게 자책하고 혼란스러워하다 보면 결국 나는 입을 닫게 됩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죠. 그런데 이 모든 말들에는 사실 아주 분명한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이별 방식 중 하나는 직접적인 단절이 아닌 정중한 거리두기라고 합니다. 즉, 예의 바름을 가장한 회피의 언어들이 관계의 끝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이 될수록 갈등을 피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이런 언어는 더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그만 만나자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 대신 요즘 정신이 없어요. 같은 말로 서서히 멀어지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이죠.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예의와 체면, 문화 속에서 감정을 직접 드러내는 것보다 돌려 말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 말이 왜 아픈지 설명할 수 없고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아이러니를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말들을 경계해야 할까요? 어떤 표현들이 실제로는 관계를 끊기 위한 신호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 5가지를 짚어보려 합니다. 단순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 말들이 반복되면 분명히 감지되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이 결국 관계의 끝을 알리는 조용한 신호로 바뀌곤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자꾸 불편하신가요? 말은 친절하지만 그 말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오늘 영상이 그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군가의 예의 바른 말 속에서 혼자 상처받지 않도록 그 말들이 가진 감정의 온도와 방향을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지혜 채널에 큰 응원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숙 씨는 올해 환갑을 맞았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동창 친구 영희와는 매년 생일이면 전화 한 통쯤은 주고받았고 특별한 날엔 함께 밥도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이상하게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먼저 전화를 걸면 요즘 좀 바빠서 남편이랑 병원 좀 다니느라 카트 말만 돌아왔고 메시지를 보내도 짧은 답장 한두 줄로 끝났습니다. 정숙 씨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누구나 바쁜 시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몇 달이 지나도 영희는 먼저 연락해오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한 번 더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우리 오랜만에 점심이나 먹자. 너 좋아하던 갈비찜집 있잖아.
영희는 말끝을 흐리며 대답했죠. 아, 그 집 좋긴 하지. 근데 요즘 내가 진짜 정신이 없다. 조만간 연락할게. 그 조만간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숙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영희는 바쁜 게 아니라 그저 조용히 예의 바르게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라는 걸요. 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시죠? 사람은요,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바빠도 시간을 냅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그날은 안 되지만 언제쯤 가능할 것 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말 없이 단순히 바쁘다는 표현만 반복될 때 우리는 이제 그 뜻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오히려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부담을 줬나? 내 얘기를 너무 했나?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실수였나? 하지만 관계는 혼자 노력해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늘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약속을 잡고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는 바쁘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그건 이미 기울어진 관계입니다. 그럴 때는 더 이상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단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읽어야 합니다. 바쁘다는 말이 반복되면서 아무런 행동도 따라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걸 정중한 거리두기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정말 바쁜 걸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바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수가 미안해.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 다음 주쯤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연락할게. 그리고 정말로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아무런 구체적인 말도 없이 다음에 보자. 요즘 정신이 없다는 말만 반복된다면 그건 마음이 멀어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의 내용보다 반복과 행동의 부재를 기준으로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이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말의 온도와 방향을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중한 말이 항상 진심을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조용히 떠나는 이별도 있다는 걸 기억하며 나를 위한 거리두기도 용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 누군가에게 들으면 처음엔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람 같아서 신뢰하게 되고 이 사람이라면 함께 할 수 있겠다는 기대도 생기죠. 그런데 이상하게 막상 무언가를 부탁하면 반응이 다릅니다. 지금은 조금 애매하네요. 그건 다른 분이 더 잘하실 거예요. 다음에 꼭 도와드릴게요. 말은 정중한데 행동은 없습니다. 이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정중한 회피 관계를 서서히 정리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마치 나는 도와줄 생각이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도 실제로는 어떤 부담도 지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상대가 내게 무례하게 거절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방법인 것이죠. 특히 님 정도면 잘하실 거예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같은 말도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나는 개입하지 않을게요. 라는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선택과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떠넘겨지고 그 사람은 멀찍이 서서 나를 응원하는 척만 합니다. 처음엔 이런 말들에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구나. 나는 또 혼자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구나 하는 외로움이 밀려오죠. 그리고 그 외로움은 관계에 대한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말보다 행동을 기준으로 신뢰를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말이 아무리 부드럽고 친절해도 실제로 내가 어려운 상황일 때 그 사람이 함께 해주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누군가 나를 위하는 듯 말하지만 정작 나서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관계의 균열이 시작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말로라도 응원해주는 게 어딘가요? 세상이 각박한데 그 정도도 감사해야죠. 맞습니다. 말로라도 힘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느냐입니다. 진짜 가까운 관계는 말과 행동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응원의 말이 진심이라면 작은 도움이라도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말만 계속되고 실제 행동은 전혀 없다면 우리는 그 관계의 진짜 성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부담도 없고 책임도 따르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관계를 정리하고 싶을 때 직접적인 거절 대신 정중한 말로 빠져나가곤 합니다. 그 말에 담긴 망설임과 모호함을 알아채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너무 오래 기대고 있지 말고 누가 말뿐인 사람인지 누가 행동으로 곁에 남아줄 사람인지 구분하는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관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미자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함께 꽃꽂이 수업을 듣던 윤자 씨와 꽤 오래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같은 연배라 마음도 잘 통하고 서로의 가족 이야기나 건강 걱정도 터놓고 나눌 만큼 친한 사이였죠.
어느 날 미자 씨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은 손주가 자꾸 부모 말을 안 들어요. 말할수록 내가 괜히 잔소리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자 윤자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 알아요, 미자 씨. 나도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좀 다르잖아요. 처음엔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거기서 멈췄고 윤자 씨는 미자 씨가 기대했던 조언도 공감도 더 이상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것 아닐까요? 그 정도는 그냥 넘기세요.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요. 표현은 부드러웠지만 이상하게 대화를 나눈 뒤에는 늘 허전한 마음이 남았습니다. 이처럼 알긴 아는데 이해는 해요. 그런데 같은 말은 처음엔 공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거절의 포장을 입은 말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는 내 이야기를 듣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정작 내 감정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말들은 다정한 듯 보이지만 결국은 그 이상은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관계를 일정 거리 밖에 두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민감했나? 괜히 속상해할 일이었나? 하지만 그 감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상대가 말은 공감하는 듯 하지만 나를 위한 행동이나 진심 어린 반응이 없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관계의 온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말만 듣고 모든 걸 판단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진짜 공감은 그런데 뒤에 숨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셨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며 함께 방법을 찾아주는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법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말 뒤에 태도와 행동이 다르면 그건 공감이 아니라 회피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감해주는 말이라도 해주면 고맙죠. 바라는 걸 너무 많아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가 힘이 되는 순간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늘 형식처럼 반복되고 나의 이야기를 끝맺는 수단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거리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제는 말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말이 나를 향해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등을 돌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중한 말로 감정을 덮어두는 관계는 결국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상대의 말이 아무리 부드러워도 내 감정을 외면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방향으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얘긴 그냥 넘어가죠. 그건 예민한 반응 같아요. 이런 말 누군가에게 들은 적 있으신가요? 말은 공손한 것 같은데 그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변하고 내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단순한 갈등 회피가 아니라 감정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의사표현, 더 나아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정중한 대화 단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감정을 다루는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불편한 이야기도 꺼내놓고 함께 풀어가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정이 깊어지는 걸 극도로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발생할 때 그 얘긴 그만하자, 지금은 말해봤자 뭐하냐는 식으로 대화를 차단해버리곤 하죠.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당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이 관계에서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다는 단호한 선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끊기면 관계도 서서히 메말라갑니다. 나의 감정은 계속해서 예민한 반응으로 취급되고 결국은 어떤 말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말할 용기를 잃게 되고 상대와의 정서적 연결도 끊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오랜 친구나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마음의 거리감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말로는 괜찮아, 그냥 넘어가라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벽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상대가 감정을 회피하는 사람인지 관계를 끊으려는 사람인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회피라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대화의 문이 열리지만 반복적으로 나의 감정을 무시하고 대화를 차단한다면 그건 명백히 관계를 닫으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 감정을 부정당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내 감정이 틀렸다고 느끼게 되면 결국 나는 나 자신에게도 솔직해지기 어려워집니다. 상대가 감정을 피한다고 해서 내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느낀 불편함과 서운함을 억지로 눌러 담지 말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감정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성격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 단정 짓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모든 감정 회피가 관계 단절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내 감정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그 이후의 태도가 어떤가입니다.
한두 번은 회피할 수 있지만 진심 어린 관계라면 결국은 돌아와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외면하고 대화를 피하고 감정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관계 안에서 정서적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관계란 결국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을 외면하고 대화를 막아버리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말은 부드러워도 감정을 단절시키는 태도는 무심보다 더 차갑습니다. 이제는 말의 공손함보다 말 뒤에 숨어있는 벽을 느끼는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을 더 잘 지키고 건강한 관계만 남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 한마디의 상처도 주지 않으면서 관계를 끝냅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무례한 말도 하지 않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말은 여전히 예의 바르고 다정한데 이상하게 그 말에 따뜻함이 없습니다. 언제 한번 뵈어요. 늘 응원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이런 말들은 듣기에 참 괜찮고 공손해 보이지만 정작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중한 거리두기, 그리고 말의 온도와 방향이 관계를 결정짓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가 끝날 땐 싸우거나 감정이 폭발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관계는 싸움 없이, 감정 표현도 없이 그저 조용히 끝나버립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서글픕니다. 말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오해할 여지도 있고 혼자 상상하고 마음 아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은 남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난 그 어긋남이 관계를 더욱 아프게 만듭니다. 이처럼 정중한 말들은 때로는 관계를 끝내기 위한 가장 조용하고 안전한 수단이 됩니다. 갈등을 피하고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차라리 거리두기 표현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의 겉모습만 보고는 이 관계가 끝난 건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괜히 내가 예민한 건 아닌지,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말은 언제나 그 사람의 진심을 다 담아내지는 않습니다. 진짜 마음은 말의 방향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의 내용보다 말의 흐름입니다. 따뜻한 인사와 예의 바른 말이 오가지만 더 이상 어떤 계획도 세워지지 않고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면 그건 이미 관계가 멈춰 있다는 신호입니다. 말이 계속 반복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조용한 이별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례한 사람도 아니고 명확한 다툼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고 아쉬울 수 있지만 정중한 거리두기라는 방식으로 상대가 이미 결정한 것이라면 나 역시 그 선택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말은 여전히 친절할지 몰라도 그 말 속에 더 이상 나와 함께할 의지가 담겨 있지 않다면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의 바른 말이 꼭 이별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모든 정중한 표현이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같은 말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서 아무런 진전도 연결도 없을 때 우리는 그 말에 담긴 온도를 냉정하게 느껴봐야 합니다. 관계가 멈춰 있다는 건 관계가 지속되고 있지 않다는 말과 같습니다. 말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말 속에 이별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말의 진심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말이 나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는 더 이상 혼자 상처받지 않고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 온기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관계는 결국 함께하려는 의지에서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늘 말에 기대 살아갑니다. 따뜻한 한마디에 위로받고 무심한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5가지 말은 단순한 표현을 넘어 관계의 끝을 암시하는 조용한 신호였습니다. 반복되는 바쁨, 책임을 피하는 정중한 말, 표면적인 공감, 대화 단절, 그리고 예의 바른 거리두기까지 모두가 상처 없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지만 결국은 더 큰 오해와 아픔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의심하고 모든 말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의 방향을 읽는 힘입니다. 말은 언제나 겉모습보다 그 안에 담긴 의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향해 있는지 아니면 점점 등을 돌리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감각. 그것이야말로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자꾸만 혼자만의 노력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해서 말은 오가지만 마음이 닿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 이제는 그 관계를 다시 바라볼 때입니다.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는 함께 걸을 때 의미가 있고 혼자 끌고 가는 순간 무게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마세요.
내가 애쓰는 만큼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분명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을요. 정중한 말 속에 나를 밀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물러서고 나를 향해 마음을 여는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내보세요. 관계는 끝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걸려있던 어떤 말, 어떤 관계에 대한 해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관계와 삶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지혜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